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떡이 뇌를 지배하면 인생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이 떡에 대해서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에게 쉬운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쉬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 여자 만나고 인생 조작고 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그 다른 업체 그 상담 매니저로 일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는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아무 게 아냐 그러길래 뭐 그냥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아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그 새끼는 왜 와가지고 뭐 마담이랑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러냐 그러시길래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베트남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고 그 뭐랄까 좀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베트남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없는 얘기 좀 지어내서 막 하는 그런 억지에 가까운 얘기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다 보면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또 베트남에 좀 다니다 보면 그걸 믿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남 인생에 그렇게 깊이 관여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더라 하면은 뭐 그런갑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모 업체 상담 매니저가 저랑 잘 아는 분이라 뭐 적극적으로 뭐 뭘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이분도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그러긴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이런 여러 얘기가 사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뭐 베트남 와서 베트남 여자 만났는데 홈런 쳤다 이런 얘기 나이 50 먹고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베트남 와서 막 그 18, 20살, 22살짜리, 23살짜리 이런 애들 보고 뭐 Can I get your phone number 이러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60까지 다양한데 그게 정상적일까요?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여자가 외국인한테 번호를 줄 일도 없지만 그냥 만날 일 자체가 없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치민이나 하노이 갔을 때 하노이 미딩이랑 호치민 일군 그 VBN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그냥 딱 나가요, 뭐 돈 얼마 주면 즐길 수 있어요, 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남자들 중에 물소라고 아세요? 물속과에 있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여자 뭐 환장하는 그 미친놈들 있어요. 그 미친놈들이 요즘에 베트남까지 와고 지랄을 해요. 국제결혼 업체 와서도 지랄을 한다니까요. 자기 좋아서 돈 지랄 존나 하고 뭐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베트남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부류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요즘 국제결혼 업체가 뭐 포주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국제결혼 업체 일을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약혼식을 해주는 건데 약혼식을 해줬다고 그 여자가 첫날 밤을 의무적으로 치러줘야 한다는 거는 어느 나라 법이에요? 국제결혼 중개 표준 약관에도 그런 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가끔 또라이들 하나씩 있는데 밤 11시 12시에 호출이 와요. 신랑한테 실장님 뭐 지사장님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뭔데요? 그러면 신부가 첫날 밤을 안 치르려고 한다. 쉬운 얘기로 신부랑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밤을 보내야 되는데 신부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랑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뭐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냐 식으로 그런 신랑들 가끔 있어요. 뭐 씨발 또라이도 아니고, 아니 여자가 마음이 움직여서 약혼했으니까 좋은 밤 자기도 즐기려고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이야 다다음날 하는 신랑도 있고, 또 아니면 신부가 자기는 전통결혼 할 때까지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신랑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게 진상이고 또라이지. 뭐 우리가 뭐 룸사롱 마담도 아니고 삐끼도 아닌데 첫날 밤 치를 때 꼭 여자가 줘야 한다는 그런 개같은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5년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참 이상한 논리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또 하나 케이스는 보통 여자들이 남자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대부분 다시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보면은 예전에 남자친구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안 지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베트남 애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과거에 그거니까 지우지 않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가 이상해요. 한 1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사진이랑 뭐 그런 게 남겨놓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아 이제 결혼할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이상한 거 남자가 봤을 때 오해할 만한 거 이런 거는 지우면 더 낫지 않냐 그러는데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베트남 애들도 많아요. 아니 내가 지금 너를 만나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까지 너한테 터치를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젊은 20대 논리로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 그런 가지고 트러블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됐든 40이 됐든 60이 됐든 내가 젊은 여자를 만나서 젊은 여자와 사랑을 하려면 그 여자의 감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됩니다. 그 첫날 밤 얘기도 그런 거예요. 신부가 남자 관계가 별로 없고 평소에도 뭐 남자랑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거니와 만난 지 이틀,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이 남자가 한 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자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약혼하고 첫날 밤 치룬 남자들의 그 배우자님들이 다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커피를 골라서 마시듯이 그냥 기호의 문제이고 자신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남자를 좀 만나보고 남자가 정말 좋으면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여자들은 태어나서 남자 자체를 만나보지를 않았고 또 첫날 밤이란 이런 거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수천여 얘기하고 이런 얘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사이드로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되게 국제결혼 쪽에서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예를 들어 그래요. 좀 여자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까 뭐 네 살아온 얘기나 뭐 이런 얘기 해라. 그러면 요즘에 구글 잘 되어 있잖아요. 한 70% 80%는 다 번역이 돼요. 깊은 얘기는 번역이 안 되지만 뭐 그런 걸로 해서 신부랑 첫날 뭐 라포를 좀 쌓고 두 번째 날 좀 어떻게 분위기 조성하면 뭐 한국 가기 전까지는 첫날 밤 치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7, 80% 한 90% 이상인데 전날 신부가 안 준다고 업체 관계자 불러가지고 새벽에 연락 와가지고 뭐 지사장이 족반다고 가가지고 뭐 그 신랑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젯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졸라게 짜증이 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똥 들어있고 머리에 떡밖에 생각 안 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어렵다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여자 만나서 잡아뜨리고 한번 해볼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서 결혼의 안정성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려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하니 이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남자가 그따위인데 아무리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면 뭐합니까?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수준 진짜 한국에서 50%도 안 되시는 분들 넘쳐납니다. 왜?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약혼한 약혼녀한테 이상한다는 소리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 듣고 그런 한국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베트남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국의 신랑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매니저랑 상담을 할 때 결혼해서 잘 살만한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대학교 나오고 석유회사, 베트남에 석유회사 많이 있거든요. 외자회사 다니는 사무직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키가 한 160에 얼굴 뽀얗으니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냥 여들여들한 스타일인데 그 여자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뭔가 좀 아쉽대요. 똑똑하고 귀엽고 자기가 봐도 괜찮대. 근데 뭔가 이렇게 여자가 확 자기를 땡겨주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베트남
마담들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신부 노섹시, 섹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 선택 안 해. 짧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그 상황이에요. 딱 봐도 그냥 결혼하면 처갓집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 보고, 신부 집안도 호치민에서 괜찮고 뭐 자기 집 있고 부모님들도 사군에서 장사하는데 그냥 벌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면 그래도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부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 라인에도 있는 건물도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라인을 쓰시는 거죠. 두 라인이 자기 건물인 집에 자기 건물인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것도 외동딸에. 근데 그게 뭐냐, 단지 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 여자 그 뭐냐 한국에서부터 사전 매칭하고 카톡 교제까지 다 하고 와서 그냥 꼴리지 않는다는 그 이상한 논리로 결혼 뒤집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만나면 그 얘기 늘 해요. 아, 그때 걔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누라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그렇다. 불퉁불퉁해요. 모임에서 만나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자가 좀 예쁘고 좀 섹시하고 남자가 봤을 때 확 잡아당기는 스타일은 그 여자도 자기가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애들은 결혼하면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꾸미는데 열중하고 자기 몸뚱아리 치장하는데 열중하는 애들이 뭐 살림을 하겠습니까? 남편을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머리에 떡이나 똥으로 찬 애들은 아무리 좋은 여자 소개시켜줘도 결혼 생활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여자한테 아무리 좋은 여자, 흙 속의 진주 같은 여자, 가공되지 않은 원석 같은 여자, 이런 여자 소개해준다고 해서 결혼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어제도 아는 사장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왜 그러냐면 북쪽 하시는 분인데 한 5년 만에 연락 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북부 서류가 좀 약간 바뀌고 앞으로는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데 좀 FM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오셔가지고 업무 얘기하면서 사이드 얘기로 한국 남자 얘기들 좀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오면 한 4-5명은 진짜 결혼이 하고 싶어서 오는 건지, 진짜 뭐 어디 뭐 룸사롱에서 여자 초이스 하러 오는 건지 멍청한 신랑들 많아요.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꼭 그런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 여자 잘못 만난 것 같은데 모르고 다시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머리에 똥밖에 안 차가지고 말하면 입에서 똥만 나와요. 입으로 똥 싸는 스타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매니저들이나 어디 회사 대표님들 뭐 신랑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들어보면 똥만 스타일인데 신부가 먼저냐고 내가 대놓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좀 바뀌는 신랑들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입으로 계속 똥 싸면서 자기가 실수를 엄청 해놓고도 나 다르잖아 핑계대고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막 그러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베트남 여자 가볍게 생각하고 말 함부로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도 듣다 보면 삔또가 좀 상하거든요. 그러면 삐딱선 좀 타요. 결혼 안 한다는 식.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똥줄이 타지. 처음에는 뭐 얘기할 때 뭐 신부만 잘하면 한국에 오는 거죠 뭐. 그러다가 좀 지나가고 이사님 신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물어봐요. 막 얘기해요. 그런데 네가 이 부분은 한국 사람이 듣기에도 상당히 거슬리는 표현이고 이걸 베트남 여자라고 해서 이 뉘앙스를 모를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또 신부한테 썰라썰라 얘기를 해요. 근데 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분이 이미 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중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혼 딱 앞에다 놔두면 남자들 대부분 이럽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여자가 결혼 안 하려고 한다.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죠. 얼마 전까지 자기 아내였고 자기랑 미래를 꿈꾼 여자가 자기한테 실망해가지고 좀 이런 거를 고쳐달라, 정정해달라, 같이 살려면 이런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왜? 결혼 생활 하려고요. 그 남자의 단점이 보이니까 정중하게 좀 이런 부분은 잘못되니까 고쳐달라 여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남자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건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절대 하지 않고 그 여자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또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업체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그러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상식 없는 사람들이 반은 되는 것 같다고. 머리에 똥밖에 안 차있고 또 아니면 여자 보면은 환장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일단 저질러고 보시는 분들, 이 두 가지 부류가 한 50% 돼요. 근데 머리에 똥이 찬 사람은 떡도 찼어요. 도찐이 개찐이에요. 입으로 똥 싸고 여자 볼 때 떡밖에 생각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국제결혼 이런 사이트에다가 올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런 얘기 하면 그 뭐 되게 공격 많이 들어오고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뭐 업체가 이런 얘기 하면 되냐. 저는 업체도 아니고요. 그냥 국제결혼 서류업자 나부랭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뭐 나이 50 먹고 50 몇 살 먹고 좀 뭐랄까 한국에서 여자한테 대접도 못 받는 인간들이 베트남 여자 그냥 한국 남자 결혼하고 싶고 한국에 살고 싶고 자기 인생 생각해서 100번 양보해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진짜 멀쩡한 여자 환양년 만들고 나쁜 여자 만들고 바람난 여자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말 젖같이 해가지고 여자가 기분 상하면 그거 풀어줄 때 좀 뭐랄까 자기가 벌린 일이니까 좀 마무리도 할 줄 알아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뭐 사람을 제대로 만나봤어야 그 사람이랑 뭐 어떤 깊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머리에 똥만 차있고 그 뭐랄까 말하는 자체가 떡밖에 생각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성적인 대화로 베트남 여자랑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 결혼을 하든 업체 결혼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무리들 한국에서 마이너분들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건들건들하고 생각 없이 시작한 사람들도 결혼이 진행이 되는 동안 성장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그런 남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남자 돈이나 뜯어볼까 이런 여자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여자들도 막상 그 남자랑 결혼을 이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좀 열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머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고 떡밖에 안 들어있는 이런 인간들은 결혼해봤자 결혼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하시려고 맘먹으면 결혼의 동기라도 순수하게 하시고 내 아내, 내 아이의 엄마, 미래에는 내 가족을 맞아들이는 일인데 좀 생각 좀 하고 결혼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먹고도 여자에 환장해가지고 떡밖에 모르고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어제도 너무 빡쳐가지고 짜증나서 어떤 신랑한테도 한 소리 했는데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자기가 자기 마누라 얻는 일이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를 선택하는 일인데 말 젖같이 하고 진짜 생각 없는 인간들 많거든요. 사람 수준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말할 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여자한테 대접받습니다. 국제결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편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하면 거기서부터 신뢰가 생기고 결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